네, 홍준표의 1억.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도 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잘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네. 홍준표 지사의 1억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증언들이 뭐 오늘 조간신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홍준표 지사가 이제 유명해진 게 모래시계 검사였죠. 네. 근데 이제 그 똑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공경에 몰리는 부분인데 아까 그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시 1번 타자는 홍준표 지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까 저 메모에 있는 55자짜리 메모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일단 불가피하고 홍준표 지사가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정말 사면 초과에 좀 몰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보면 2011년 6월 한나라당 네. 대표 경선을 앞두고 최측근 A씨를 윤모 씨죠. 1억 원을 전달하고 한 뒤 확인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홍 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돈 잘 받았냐 확인까지 했고 그다음 이것을 측근들 가운데 여럿이 당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홍 지사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오전에 보도에 따르면은요, 일단은 검찰도 그 1억 원을 거의 계좌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자금 250억이고 계좌 하나하나씩 뜯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11억 원은 아들 급여 형식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240억 정도가 남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돈을 꼬리표를 추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억 같은 경우에는 저 윤모 씨한테로 계좌에 들어갔고요. 저 윤 씨는 이 성완종 회장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남기업의 고문과 부사장도 지냈고 또 홍준표 지사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억을 받았으니까 1억이 과연 이제 전달됐나 안 했나 그러니까 직접 대면 수사만 남은 거고 일단 1억이라는 돈의 향방까지도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는 검찰이 굉장히 네, 발빠르게 네. 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직접 만났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렇죠. 성완종 회장이 직접 그러니까 1억 원의 돈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기 전에 며칠 전에 홍지사 그러니까 회장이 직접 만났다는. 여의도의 M 호텔이라는 예.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 네. 정치권 인사들이 차도 먹고 밥도 먹고 네. 하는 조그만 호텔 2층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룸도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가는 데인데 그러니까 카페가 있고 룸이 있는데 그 M 호텔에서 성완종 회장과 돈을 전달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대표 경선에 나섰던 홍문종 그 당시 의원이죠. 이 만났다는 정황까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장소가 M 호텔로 나오기 때문에. 네, M 호텔이 모 호텔이 아니고 실제로 네. M 호텔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이제 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인데 네. 거기가 특이한 게 룸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인데 보통 이제 뭐 거기서 많은데 그 룸 사용비 한 몇만 원을 내면 네.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는 특이한 호텔인데 거기서 보통 모임을 많이 하죠. 그렇죠. 하는데 네. 그 호텔에서 성완종 회장과 홍 지사가 만났다. 뭐 이래 되는 거니까 점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제 홍 지사 건은 정황이 좀 구체적입니다, 지금. 네, 홍 지사야말로 말 바꾸기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1억을 받았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을 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친박도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점점점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자금 전달책까지 나오고 하자 이제는 말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 뭐 1억이라는 계좌도 물론 자기한테 꽂힌 건 아니고 그 윤모 씨라는 분 계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거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말을 바꿔가고 있는데 이제는 홍 지사가 이제 검찰의 소환을 만약에 받게 되면 저 부분 어떻게 피해갔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네. 여튼 1억이라는 돈이 어떤 성 회장의 그런 주머니에 나와서 윤모 씨를 통해서 어딘가로 전달된 부분까지는 이미 확인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홍준표 지사에게 꽂혔는지 네. 아니면 정말 배달 사고가 난 건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착복을 했는지 이런 부분 밝혀져야 될 거라고 근데 봅니다. 이 부분 아주 특이한 게 이제 1억이 그 윤모 씨 뭐 제가 알고 있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 회장과 먼 친척을 되고 뭐 부사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또 홍준표 캠프에서 공보를 총괄하고 있었던 분인데 계좌로 갔다는 게 참 특이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무신경하게 그냥 홍준표 씨가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채권 계좌로인데 이거 계좌로 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전달이 되느냐 배달 사고냐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윤 씨에게 1억 계좌가 갖고 인출을 했습니다. 이제 그 1억을 과연 이 윤 씨가 홍준표 지사에게 전달했냐 안 했냐는 건데 네. 오늘 또 한 보도에 따르면은 전달을 이미 했고 직접 성 회장이 2011년 6월경에 홍준표 지사에게 전화 걸어서 그 1억 원 잘 받았냐라고 확인 전화했다는 지금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뭐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성완종 회장이 돈을 전달했다면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준 입장에서 직접 전화를 확인 전화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생기는데요. 자, 홍준표 지사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전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2011년도일 겁니다. 6월 달쯤 되는데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내가 뭐 그때 뭐 무슨 뭐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 윤모씨 그분은 2010년도 경선 때는 공보특보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경선 때는 직접 조직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당시에 민주계 사람, 우리 한나라당 내의 민주계 사람들, 그 사람들 상대로 전국적으로 뛰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저한테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입장인지 제가 뭐 알 길도 없고 또 사정이 있겠죠. 경남기업 근무 사실은 이번에 자세히 알았습니다. 이번에 자세히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 윤모 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대목을 상당히 귀담아 들었는데요.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명줄을 틀어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받았고 이걸 전달했다는 대목. 여기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증거 자료까지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로서는 그 윤모 씨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극할 수는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뭐 어떤 굉장히 감싸주는 듯한 그런 어떤 발언들을 내놨는데 결국 글쎄요, 이미 검찰에서 이미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홍준표 지사로서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전달한 것 관련해서 또 핵심 관계자가 네. 바로 이제 경남기업의 뭐 부사장, 네. CFO를 맡고 있는 분이 갖고 있는 USB가 관건이다.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지금 있는데 자료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나와 있는 게 55자짜리 메모와 경향신문 녹취록 50번. 그다음에 네. 뭔가 있을까가 어제 현재 방송사들이 했는데 오늘 이제 나온 게 비망록. 예. 그다음에 이제 USB 문제. 그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간부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했기 때문에 역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USB 형식이든 장부 형식이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이분도, 그러니까 성완종이란 분 자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기업만 하면서 언둔하면서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어제 김한길 전 대표도 돌아가시 전날 만났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성완종 회장과 가깝거나 안다는 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뭐 조찬을 뭐 1년에 한두 일 빼놓고는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약속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의도에 정치 좀 하는 사람 치고 성완종을 모른다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후폭풍이 USB가 안에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자원외교 수사가 되고 한 달 동안 정리를 안 했겠습니까? 여기 관련된. 네. 그냥 1차 자료 형태로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 성완종 회장이 이를 리스트를 새로 좀 재정리하는 과정, 그 자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자료가 핵심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확보했을 네. 수도 있다. 그 성완종 리스트가 있다면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경로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가족 어디, 유서 어딘가에 분명히 하나 정도는 있을 거다. 이건 네.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또 하나가 오늘 밝혀졌던 이 한모 부사장, 그러니까 CFO 회계 담당 책임자인데 USB 얘기를 본인이 직접 꺼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쪽에도 분명히 자료 하나가 있을 것이다. 2개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정도, 이제 비망록이 오늘 한 일간지에서 공개가 됐었는데, 비망록의 그 내용 한 이 챕터를 보면은 거기에서는 어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럼 비망록 형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어디엔가 뒀을 가능성.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정도의 루트를 통해서는 아주 자세한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이 내역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성격, 그동안의 행보,
보통 자금 전달했을 때의 방식에 따른 좀 전원들이 속속 나올 경우에는 100% 어딘가에 모든 기록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검찰이 찾기 시작할 텐데 아마 가족들은 먼저 들어가긴 힘들 것 같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한모 부사장 회계 담당 책임자였죠. 네. 이분이 스스로 얘기했던 그 USB를 한번 이미 봤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확보에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USB를 얘기했던 한모 부사장 비자금 32억 원을 현금화시킨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성 회장 죽기 직전에 이 한모 부사장과 굉장히 고발까지 할 정도로 좀 사이가 안 좋았더라고요. 이제 그게 관건이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안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운전기사에게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성준 회장 같은 경우에도 돈 문제에 있어서 늘 한모 부사장을 의심했을 게 확실하지만 네. 그 사이가 안 좋은 것과는 별건으로 아마 이 한모 부사장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어떤 기록들이 분명히 담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한모- 추측이 네, 가능한 게 실제로 그 변론을 변호했던 그 변호사 자체도 2주 정도밖에 변호 준비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대형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저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2주 정도밖에 변호사 의논을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분이 정치적으로 예. 풀려고 네. 해서 정치인들을 계속 접촉을 했던 거고 정치적으로 자기가 타겟에서 이제 뭐 매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줄 딱 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정리는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으로 자살할 때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 지키고 싶은 사람한테 그걸 분명히 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한모 부사장 같은 경우 사이가 안 좋은 문제하고 아까 정실 별건인 게 뭔가 하면 이 수사에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있어 한모 부사장과 성 회장은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나누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 32억 1차로 드러났던 그 비자금에 대해서는 한모 부사장이 깊숙이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 부사장이 고발 내용 자체가 네. 예. 횡령 혐의입니다. 그렇죠. 성 회장이 횡령 네. 혐의를 그렇죠. 검찰에 고발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자금 안에서 이제 성 회장은 한모 부사장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었기 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지만 지금 이건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횡령을 했든 안 했든 둘째 문제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를 성완종 회장은 돌아가셨고 이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USB를 전달했다. 뭐 이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 역시도 이 사건을 좀 이렇게 더 이상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어제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성완종 회장이라는 사람이 물론 기업가로서 본인은 아주 떳떳하게 기업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들 횡령이나 어떤 배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요. 이게 전부 일파만파로 다 까졌을 경우에 자 성완종이라는 어떤 기업인 이 사람이 기업인인지 아니면 정말 정치 브로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재단 같은 것들이 들어갈 경우에 성완종 회장 본인도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한모 부사장,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 USB 하나면 네. 회사가 날아간다고 한 일간지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회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